지난 4월 29일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말자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침묵행진을 제안드렸던 25살 윤혜인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본 적이 없어서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좀 말이 주소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꿔서 튜브 연결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년 가까이를 안산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지만 부모님은 안산에 계셔서 주말에 안산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지냅니다. 안산에서는 여기 안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남의 일이지만 남의 일이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저의 중학교 동창의 동생이 이번 사고로 실종됐다는 소식을 접했고 제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도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생의 교감 선생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두 분께서도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언론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만 쏟아져서 너무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냥 슬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 19일 밤에 제가 학생이라서 당시 시험기간이라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SNS를 통해서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겠다라고 진도대교를 건너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고 이후에 가장 빠르고 유능한 모습으로 이 나라 정부는 경찰 버스 10대를 동원해서 그 실종자 가족들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글을 한 편 쓰고 4월 28일에 친구들을 몇 명 만나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가만히 있지 말자는 침묵행진을 4월 29일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30-40명 정도 오면 정말 많이 오는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첫날 침묵행진에 250명이 넘는 시민분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도 두 번의 침묵행진을 더 했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고가 단지 선원과 선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생명보다 먼저인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혹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 문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죽음들이 또다시 반복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5월 8일에 유가족분들께서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KBS 보도국장의 사과를 받고 KBS 사장의 사과를 받으러 올라오셨습니다. 저도 그날 그 자리에 갔었는데요. 제가 그날 본 건 엄청나게 많은 경찰버스와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